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봄이 좀 찾아온 것 같죠. 근데 날씨는 좀 춥던데 좀 있으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주식시장도 좋은 그런 시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았죠. 일본, 중국 이런 쪽은 조금 안 좋았고요. 대만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았는데 이건 작년에 워낙 바보짓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이 0.75%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1.16%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이 몰라보게 좀 달라졌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화면에 좀 띄워놓은 게 제가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을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일 마지막 날 장 끝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뭡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었어요. 자, 나스닥이 여기 한 29% 정도 작년에 1년간 2024년도 시가보다 종가가 이만큼 올라서 끝났고요. S&P 500 23%, 독일 닥스 18%, 유로스톡스 8%, 하다못해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일본이 20%, 그다음 대만이 28%, 그 좀 어렵다는 중국도 12% 정도가 올랐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이 우리나라 9.3% 하락으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이 21%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7%나 올라서 원화가 엄청나게 약세였었죠. 자, 요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막 짜증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가끔 정리해보면 이게 시장에 대해서 좀 확 와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정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아마. 자, 미국, 올해 들어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축에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종가까지 4.45%가 상승했어요. 자, S&P 500이 2.33% 정도. 얘네들은 작년에 워낙 많이 달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야, 유럽 쪽은 좋아요. 독일이 한 13% 정도 올해 들어서도 1월달하고 지금 2월 중순인데 이렇게 올라왔고요. 유로스톡스 역시 마찬가지 12.3% 정도 올라왔습니다. 좀 유럽이 경기 침체가 있네 마네 막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반면에 아시아권 증시는 되게 좀 저조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일본이 올해 들어서 1.9%가 하락했어요. 대만은 2.3% 정도가 상승했고요. 자, 대만도 거의 큰 움직임 없죠. 중국이 0.03% 오늘 종가까지 강보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 올해 들어서 8.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13.18%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자,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 2.12% 정도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워낙 바보짓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하반기부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었죠. 무슨 게이트다, 그러고 명태균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억누른 그런 요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차츰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안정은 될 겁니다.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나고 조기 대선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는 작년처럼 그렇게 불안한 시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시장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작년하고 사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른 나라 시장들 다 좋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증시만 유독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작년에 그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리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작년에
하락한 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9% 하락했는데 지금 뭐 8%, 8.7% 정도 오늘 종가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약간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어느 정도 조금 반등 나온 거고 코스닥 시장은 작년에 20%가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3% 정도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도 작년에 빠진 것보다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의 만회를 한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고 뭔가 지금 뭐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진행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올해 좀 다른 나라 시장보다 작년에 못했던 것만큼 다른 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뭐 돌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터지지만 않는다라면 올해는 한국 시장에서 좀 수익을 따뜻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게 좀 큰 틀에서 시장을 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지수 차트조차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자, 이거는 여기가 산인지 아니면 그냥 뭐 나무 몇 개가 이렇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모르고 나무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시장을 볼 필요도 있어요. 자,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구간이고요. 한국, 안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죠. 근데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해갖고 상당히 좀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상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제가 좀 켜놨는데요. 자, 지금 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시장이 올해 2025년도에 수급 상황이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 작년부터 쭉 이렇게 외국인들 월별로 뭐 현물시장, 선물시장, 코스피 현선물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옆에는 푸콜 레이쇼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갖다 놓고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리기를 수급 변화의 조짐이 좀 보입니다. 이 상태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22평선 돌파 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돌파를 해버렸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현물시장하고 선물시장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요. 한 몇백억 정도 플러스 해갖고 저 현선물 시장 합산이 몇백억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난주 말 기준으로는 현선물 시장 합산해 보면 1조 이상 플러스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뭐 차트를 보고 차트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부분들이 수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급 상황을 많이 좀 짚어봐 드리는데 자, 뭐 오늘 수급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라서 뭐 특별한 대외 변수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거는 뭐 변수도 별로 없겠네. 그러면 한국 시장 기조 자체가 괜찮은데 뭐 이거 좀 주식을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거래대금 보면 이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자, 시장에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자, 여기 2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도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241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한 2600
30포인트 정도가 이 24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추가로 좀 더 올라간다라면 그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항이 있다고 작년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눈만 뜨면 빠지는 시장, 다른 나라 시장 다 올라가는데 못난짓하는 시장, 그런 시장은 아닐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아까 보셨듯이 충분히 지금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은 추가로 상승하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너무 겁내지는 않는 뭐 그런 투자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 매도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매도의 강도는 많이 약해졌으니까 뭐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온다라면 현물 시장의 외국인들도 뭐 조금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조금 매수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팔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샀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하고 달리 꽤 많이 샀죠. 뭐 오늘은 1200억 정도니까 현물 시장에서 매도한 물량이 좀 많지만요. 자, 3일 동안 보시게 되면 3일 토탈로 해보면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현물 시장에서 매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수급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다시 좀 놓고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뭐 조정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어디까지 받겠냐? 이렇게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이날이었겠네요. 이날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이 떨어지고 있는 60일 이평선이 지금 돌아 나올 겁니다. 화요일 내지 수요일 정도에는 돌아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완연하게 돌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20선하고 60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죠. 빨간 선 22평선은 지금 이렇게 좀 가파른 그런 기울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조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22평선은 쭉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조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골든 크로스가 나간 다음에 20선하고 120선 골든 크로스가 며칠 있으면 나겠죠. 자, 22평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뭐 요런 구간들 주식을 제대로 좀 못 채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구간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죠? 코스피 시장 작년에 9%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작년에 21% 빠졌어요. 자, 뭐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또 거기에 키 맞추기 나올 때 그때도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수급에서도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요. 자, 여기서 지난 금요일 날 뭐 한 1900억 정도 샀고 오늘도 609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수로는 3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의 수급보다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요거는 산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이 강한 이런 모습을 코스피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코스닥 시장에는 뭐 AI나 로봇 이런 신산업 쪽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장을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거는 역시 AI 등의 신사업입니다. 아마 올해 이런 모습이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는 AI를 비롯한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투자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처졌다라는 거를 다 알아요. 뭐 정부에서도 알고 국회에서도 알고 작년에 한참 이렇게 투자를 하고 투자가 되고 성장이 돼야 될 부분에서 그렇게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회하려면 더 투자가 돼야 되니까 뭐 작년에 못했던 거 이상으로 올해 추가로 아마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2005년도 시장의 중심은 AI 등의 신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섹터를 좀 볼게요. 자, 참 작년부터 지금까지 TV 방송 출연해서 뭐 방산이나 로봇 이런 쪽은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그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부터 이 방산 쪽을 계속 얘기 드리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산 쪽은 실적이 좋아질 게 어느 정도 그냥 예정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상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예정. 자, 이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종결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자, 이거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나온 거는 1.6% 이렇게 성장할 걸로 성장률 전망치가 막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가 있다라면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좋아지는 애들이 그만큼 더 귀하게 대접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래청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거 몇 개 없으니까 귀하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다들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안 좋아지는데 그중에 특출나게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그 섹터는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선, 방산 이런 쪽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한테 GDP의 5%를 방위비로 부담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산의 5% 아닙니다. 예산의 5%면 뭐 우리나라도 예산은 한 6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의 5%가 아니라 GDP의 5%예요. GDP의 5%인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 방위비로 쓰고 있는 게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도 안 썼는데요. 지금 뭐 한 2% 정도 겨우 이 정도 수준으로 방위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5%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 동맹이고 뭐가 없죠. 미국의 이익에 반하면 동맹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동맹들한테 야 니들 방위비 그렇게 부담 안 하면 러시아가 니들 때려도 우리는 모른 척 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합니다. 자, 유럽 쪽 이 방위비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죠. 중동도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이.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싸요. 싸고 어디서든 다 쓸 수 있죠. 무기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그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리나라 천궁 이라크하고 사우디, UAE 이런 쪽에 수출한 천궁이요. 이거 미사일 한 발당 가격 따져보면요.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싸요. 근데 이 성능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시장 같은 경우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방산 쪽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기를 한번 딱 수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MRO라는 게 있습니다. MRO, 유지보수죠. 자, 이 MRO 시장이 또 훨씬 더 커요. 수출하면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데서 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방사는 엄청난 기여를 잡고 지금 잘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던 LIG 넥스원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 미래전이라면 어떤 걸까요? 뭐 보병들 막 소총 들고 막 뛰어가서 따쿵따쿵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자, 뭐 드론이나 로봇,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뭐 그거는 사족보행 로봇은 아니던데 우크라이나가 그 전장에다가 로봇을 투입을 했습니다. 바퀴 달린 로봇이던데 걔네들이 막 이렇게 전진을 해요. 그리고 그거 조정은 참호에 앉아서 군인들이 조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곤 합니다. LIG 넥스원은 드론 쪽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 드론을 제재를 하죠. 자, 근데 스카이디오라는 회사하고 뭐 이 스카이디오는 미국의 1위 드론 업체입니다. 그쪽하고 그쪽 드론 플랫폼에다가 LIG 넥스원의 전자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탑재하는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체결한 게 있으니까 드론 그리고 고스트 로보틱스 LIG 넥스원이 인수했죠. 그리고 또 유망한 분야가 우주항공이죠. 자, 이런 분야의 쪽에서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만약에 좀 조정이 이렇게 있다라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꼭 포트에 편입을 시켜야 될 종목이 LIG 넥스원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좋고, 근데 야, 이거 뭐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리고도 이거 20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20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와, 그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대타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자, 지금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가 없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가 제대로 다른 방산주들보다 못 올라간 거는 뭐 때문이냐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방산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얘네들이 밸류에이션에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밸류에이션에서. 자,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한 20배 정도 수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을 제가 가장 먼저 찍어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 당시에 LIG 넥스원의 퍼 수준이, PER 수준이 한 13배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25배, 30배 가까이 됐는데, 자, 실적이 올라오면서 올해 기준으로 뭐 한 20배 정도 나오고, LIG 넥스원도 이제는 뭐 한 20배 정도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게 분리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되게 많았었죠. 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우즈벡, 뭐 페루, 그 다음에 필리핀, 뭐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수출 계약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딱 스톱이 돼버렸죠. 계엄 있고 난 다음에 논의 자체가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우리나라 되게 된다라면 예, 분명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로봇 섹터 한번 볼게요.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게 휴머노이드 시장이 10년간 60조 달러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뭐 이거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좀 어느 정도 좀 뻥튀기를 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지만 60조 달러면 8경이 넘습니다. 8경이에요. 자, 이거 뭐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반도체 시장 싹 다 합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 첫 종목은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자,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 말씀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들고 가면서 수익률 극대화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초격차예요. AI제가 2017년 이때부터 뇌과학까지 연구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그렇게 안 올라왔을 때 추천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솔트룩스 같은 종목 15,000원에 야인시대나 뭐 이 명인들이옵기나 거기서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깊숙이 공부를 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21,000원대 처음 이렇게 추천드렸죠. 원익홀딩스는
지금 이 TV 방송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얘기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로봇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추천드린 종목이 원익홀딩스입니다. 자, 요거 숨겨진 로봇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로봇 중에 휴머노이드 중에 가장 이거를 구현하기 힘든 게 로봇손이에요. 로봇손입니다. 근데 이 원익홀딩스가 94.72% 지분 갖고 있는 워닝 로보틱스가 두 개, 메타에서도 마찬가지 워닝 로보틱스하고 공식적인 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도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디엑스트림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로봇팔도 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손이, 로봇팔이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자, 뭐 요게 알레그로 핸즈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숨겨진 로봇주예요. 이런 거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되게 깊이 연구를 한 사람들, 그냥 로봇주 올라가니까 나도 로봇주 추천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초격차예요. 원익홀딩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대변화의 시기예요. 엄청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이니까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가까이는 MWC 2025가 3월 3일부터 열리죠. 이 관련주들 찾아보면 단기간에도 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